황희찬 선수의 전성시대가 열렸습니다. 연봉이 3배 점프했고요. 당장 반년 뒤 여름에 토트넘과 리버풀에서 황희찬을 구매하기 위한 밑그림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막 소속팀 울버햄튼과 재계약했기 때문에 황 선수를 데려가려고 할 경우 쩐의 전쟁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을 정도고요. 울버햄튼 입장에서는 눈물 나는 상황일 겁니다. 황희찬을 뺏기지 않기 위해 구단 최고 수준의 역대급 연봉을 지급했는데 재계약에도 아랑곳 없이 현금 부자 구단들은 황희찬을 손에 넣으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두 구단이 밝힌 자신들의 어필 매력 포인트로 손흥민과 함께 뛸 수 있게 하겠다라는 점은 참 놀랍고 신선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식은 단순히 우리의 희망사항이 담긴 찌라시가 아니라 정통파 스포츠 언론에서 나온 사실을 근거한다는 점도 신기했는데요. 오늘은 황희찬 선수의 눈물 없이 듣기 어려운 성장 스토리와 함께 오는 여름부터 손흥민 선수와 한솥밥을 먹게 될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다른 구단에서 뛰며 우리 팬들에게 2배의 즐거움을 줄 것인지에 대한 이런저런 예언과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영국 풋볼 인사이더는 신년 특종으로 1일부터 기사를 냅니다. 프리미어리그 두 빅클럽의 황희찬 러브콜 보도였는데요. 기자는 우리 내부 정보에 따르면 토트넘과 리버풀이 핫한 코리안 가이 황희찬을 주시하고 있다. 27살 한국 선수를 올여름 데려가기 위한 두 구단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으며 스카우트들은 올 시즌 황희찬의 스트라이커로서의 경기력에 감명받았다고 말한다. 황희찬의 쓰임새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손흥민처럼 공격 전 지역에 활용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한다. 리버풀은 한 수 더 나아가 황희찬을 리버풀에 올 경우 손흥민까지 함께 영입해 뛰게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전반전에 손흥민이 원톱, 황희찬이 윙을 맡다가 후반전에 황희찬을 원톱으로 올리며 손니를 내리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생각만으로도 환상적인 호흡을 자랑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기대감을 키우는데요. 문제는 돈과 황희찬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는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올 시즌 들어 유난히 황희찬 경기가 있을 때면 여러 구단들의 스카우터가 경기장에 출몰하는 일이 관측됐거든요. 최근에는 아주 노골적일 정도입니다. 빠르고 힘있는 역습과 높은 골 결정력으로 한 방에 있는 황희찬은 여러모로 쓸모있는 선수이기 때문일 텐데요. 특히 손흥민의 토트넘과 완전히 대척점에 서서 라이벌 관계를 형성하는 아스널에서의 입질이 심합니다. 현지 언론 디 애슬레틱도 황희찬의 재계약 가능성에 대해 일찌감치 예언한 적이 있다. 무서운 득점력으로 새 시즌을 시작한 황희찬은 이번 시즌이 끝나면 계약 기간이 2년 남는다. 조만간 공식적인 논의가 시작되지 않으면 의외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황희찬이 이미 리그에서 최고 수준의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아스널 등 대형팀에서의 역할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한참 물오르고 있는 경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출전이 보장되는 조항이 필요할 텐데 이는 오로지 협상에 달린 부분이다라며 이적 혹은 재계약설에 힘을 실어주죠. 그럼 조금 더 실리적인 내용을 짚어드릴게요. 바로 연봉 이슈인데요. 결국 돈 문제인 프로축구 세계에서 클럽의 재정 통계 하나만 들고 파는 업체인 카플로지에 따르면 황희찬은 주급으로 3만 파운드, 즉 하나로 4,800만 원을 받았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기존 계약을 연봉으로 따지면 156만 파운드, 약 25억 정도 되고요. 황희찬 선수의 기존 계약은 2026년 6월 30일 만료되죠. 그리고 이는 울버햄튼 평균 32,345파운드보다 적은 액수였습니다. 그리고 벤치마크 삼을 수 있는 구단 내 최고 연봉 수령자는 전 선수인 라울 히메네스와 주앙 무티뉴로 각각 10만 파운드를 받고 있었죠. 약 3배가 조금 넘는 수준이었는데요. 저평가된 연봉으로 후려치기 당하고 있다는 손흥민 형님조차 토트넘에서 19만 파운드, 3억 145만 원을 받고 있는 것을 감안했을 때도 너무 남은 수준이죠. 그래서 구단에서도 최고 수준의 연봉으로 재계약했던 것이고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숫자가 모두 실력에 기반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황희찬은 이번 시즌 21경기에서 벌써 11골을 넣고 있습니다. 2026년까지의 당초 계약에 앞서 일찍이 2028년까지로 기간을 늘리는 계약서를 다시 썼고요. 그런데 황희찬에 대한 빅클럽의 관심은 비단 이번이 처음은 아니긴 합니다. 지난해 11월 아스널과 강하게 연결된 적이 있거든요. 아르테타 아스널 감독의 조국인 스페인이 그의 러브콜을 보도한 적이 있었죠.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상 황희찬은 울버햄튼에 남기로 결정했죠. 물론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황희찬이 이적 의사를 밝힌다고 해도 구단이 좀 더 주도권을 쥘 수 있어 벌써부터 우리 팬들이 구단을 욕하며 황희찬 발목 잡지 마라 하며 욕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도 있는데요. 새로 받아든 75억 원이라는 연봉은 적진 않지만 또 엄청 많지도 않은 수준이라는 점도 리버풀, 토트넘으로의 이적을 점치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토트넘과 리버풀이 황희찬을 위해 얼마나 큰 이적료와 연봉을 제시할 수 있는지가 관건인 셈이죠. 황희찬은 지난해 말 이적 전문 사이트 트랜스퍼 마르크트가 재산 정한 선수 가치가 315억 원 정도라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매체는 황희찬이 전 세계 축구 선수 중 시장 가치 383위, 프리미어리그에선 169위, 한국 선수들 중에선 김민재 6천만 유로, 손흥민 5천만 유로에 이어 3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죠. 하지만 재계약했기 때문에 이젠 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빼놓아서도 안 됩니다. 그만큼 황희찬을 데려가는 것도 연봉을 후하게 최소 100억 원은 넘게 질러야 할 것이란 점은 확실한 겁니다.
참 인생이 세용지마가 맞는 것 같습니다. 황 선수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적응기를 보면 눈물의 연속입니다. 지난 2021년 독일 라이프치히를 떠나 울버햄튼 유니폼을 입었던 황 선수는 5년 계약을 체결합니다. 하지만 영국 생활 초반까지만 해도 울버햄튼에서의 입지는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황희찬 선수를 적극 중용해왔던 훌렌 로페테기 감독이 개막 직전 울버햄튼을 떠났거든요. 선장이 천원들을 내버려두고 떠난 건데요. 로페테기 감독이 떠난 것은 황희찬에게 특히 좋지 않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황 선수에게 많은 기회를 줬는데요. 실제로 전 라즈 감독 체제에선 평균 출전 시간이 29분에 그쳤고 공격 포인트도 1도움뿐이었지만 로페테기 감독이 오면서 평균 출전 시간은 50분으로 늘었고 3골을 넣었거든요. 하지만 또다시 감독이 바뀌며 주전 경쟁부터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그만큼 황희찬은 자신을 알아봐주고 기회를 주는 지도자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이번 시즌 오닐 감독을 만납니다. 시즌 초반 맨유와의 개막전에서 교체로 시작했던 그는 2라운드 브라이튼과의 경기에서도 교체로 출전합니다. 풀타임으로 쓸 만큼의 제목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하지만 2라운드 교체 출전 5분 만에 시즌 1호 골을 터뜨리는 기염을 토합니다. 파블로 사라비아의 코너킥을 헤더로 골망을 흔들었던 건데요. 오닐 감독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던 황 선수가 선발로 기용되기 시작합니다. 3라운드 에버턴과의 경기에서 선발 출장했죠. 하지만 웬걸 부상으로 교체되고 맙니다. 사실 이는 고질병이기도 합니다. 황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줄 때마다 부상이 발목을 잡으며 유리몸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딱지가 붙기도 했죠. 이번에도 햄스트링 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만큼은 정신력도 남다르게 무장한 황희찬은 빠르게 복귀합니다. 4라운드 크리스탈 팰리스 경기에 교체로 그라운드를 밟았고 5분 만에 골을 넣습니다. 그리고 골맛을 본 공격수는 이제 앞에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그 뒤로 쭉 날아다녔죠. 황희찬을 수식하는 가장 자랑스러운 수식어는 높은 골 정확도입니다. 실제로 이는 수치상의 기록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황희찬의 득점 전환율은 35.29%입니다. 손흥민 26.67%, 홀란드 26.19%가 황희찬의 뒤를 이을 정도죠. EPL도 황희찬의 득점 전환율을 조명할 정도입니다. 리그 사무국은 최근 몇 주 동안 황희찬은 우측 윙어로 나왔다. 황희찬은 세컨드 스트라이커 역할을 하기 위한 움직임이 좋다. 그는 타고난 페널티 박스의 포식자다라고 치켜세우기도 했으니까요. 그럼에도 황희찬 선수는 타고난 애국심과 겸손함으로 무장한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한국을 알릴 수 있어 좋았을 뿐이다. 좋은 결과를 내는 상황에서 재밌는 별명까지 붙고 또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어 기쁠 뿐이다. 영광이었다. 자신감도 얻었다. 라고요. 최근 A매치에서도 공격 포인트를 매 경기마다 쌓을 정도로 이미 물 만난 물고기급이죠. 아스날 관심에 이어 토트넘과 리버풀의 관심까지 받는 황희찬은 지금 커리어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을 기록 중입니다. 손흥민과 함께 뛰는 모습을 보여줄지 아닐지 기대가 가득한 지금 토트넘과 리버풀의 관심까지 받는 황희찬은 지금 커리어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을 기록 중입니다. 우리 황 선수가 남은 한 시즌은 부상 없이 이번 상승세 쭉 이어가길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